반갑습니다. 오늘은요 1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저녁방송 시작할게요. 구자섭님 어서 오시고요. 네, 꼭 듣고 싶은 강의입니까? 자, 형제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예스님님, 돈나무 오빠님, 그리고 강병철님, 찐마이님, 송현님, 해바라기님, 상투실형님 왔다 가요? 네. 두려움 없는 자유님, 문영민님, 상위 10%님 어서 오시고요. 행복한 부자님, 유영일님, 대제비제이님 어서 오시고요. 김흐름님, 황금우조님, 긍정의 힘님, 원태호님, 빨강루시님, 이글루님도 어서 오시고요. 이글루님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 네, 백호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마이드림님, 도채호님, 양봉업자 팜스톡님, 그리고 미소돔님, 이은노님, 행복한 통장님, 이영란님도 어서 오시고요. HWI님, 윤영숙님, 부자 오빠님 반갑습니다. 전미정님, 봉금덕님, 주식해서 부자 될 거야 님도 어서 오시고요. 빨강 망토님, 들꽃님, 긍정무한님, 또 김진기님, 최차리님 어서오세요. 졸졸졸님, 산소탱크님 반갑습니다. 김재남님, 박미선님 어서오시고요. 네, 행운만땅님, 해피정님, 황인수님, 서이아님, 문YS님, 윤HS님도 어서오시고요. 송혜님, 이순신님, 황인수님 마감시장 듣고 바로 오셨어요. 멀었나 보지. 서남선님 어서 오시고요. 네일트리님, 그리고 박순희님, 김혜자님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그 외에 혹시 추석 안 부르신 분들 모두 복 받으시고요. 자, 오늘은 장이 조정을 좀 받았죠. 네. 근데 뭐 수급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요. 뭐 그럭저럭 괜찮았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원금 회복하고 2.5% 수익 진행 중입니까? 네. 수익으로 바뀌었어요. 박실비님 어서오세요. 수익 전환되신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장이 조정을 좀 받았지만 사실은 큰 충격을 받는 조정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다 소화가 되고 있으라 생각되고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고, 뭐, 아직까지, 뭐, 이제, 손실 회복이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당연히,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뭐, 지난 여름에, 작년 8월 정도에 시작하셨거나, 뭐, 5월 정도에 시작하신 분들은 수익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더 위쪽에서, 네. 재작년 12월이나 1월, 막, 그 다음에 이렇게 3000포인트 이상에서 시작하신 분들은 아직 멀었죠. 그 다음에 저 위에 3300에서 시작하신 분들은 아직 멀었고요. 네, 그냥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작년 여름이나, 네, 이 상반기 정도에 시작하신 분들은 수익 전환되신 분들이 제법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익이 전환되려면 그 작업을 해 주셔야지 돼요. 그냥 되지는 않아요. 왜냐면 밑바닥에서 주식을 더 사주거나,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내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춰주는 작업들을 계속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종목들이 또 운도 따라줘야 되죠. 그냥 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헬기스님 어서오세요. 백은희님도 어서오시고요. 현일꿈님도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고요. 이 시기가 조금 이르신 분들, 뭐 그러니까 뭐 1년 전에 시작하셨거나 아니면은 이제 1년 반 막 이렇게 돼 있는 분들 있죠. 한참 조정이 진행되고 있을 때, 그럴 때 들어오신 분들은 네, 아직 좀 멀었어요. 네, 행복한 공간님 어서 오세요. 송정아님도 반갑습니다. 23% 정도 마이너스면 괜찮습니다. 어차피 시장은 2700까지 가야 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10% 넘게 올라가야 돼요. 2700까지만 가면은 그래도 한 자릿수 들어가거나 네, 10%대 초반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계좌만 만들어내면 그 다음부터는 금방이에요. 마이너스 10% 정도 계좌는요, 뭐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상승 한 번만 만나면은 그냥 끝나버려요. 네,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종목들이 생각하신 것보다 그렇게 빨리 올라오지 않아요. 이번에 KTCS
2년 걸렸어요. 2년? 물려서 이렇게 물려가지고 또는 여기서 이제 사가지고 수익 나도 이렇게 밀려가지고 이렇게 오는 것들도 이렇게 그냥 며칠 사이에 올라가는 거죠. 네. 또는 뭐 1년 넘게 이렇게 횡보만 하다가 그럴 수도 있죠. 뭐 KTIS가 이제 월급 종목이었죠. 요것도 지금 보면은 네, 수익이 벌써 이제 발생이 돼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재료가 좀 강력한 재료가 나타나서 반등을 하긴 했는데 이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에 대한 어떤 포인트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 손실이었던 종목이 어느 순간 갑자기 수익으로 바뀌었어. 그리고 중요한 거 잘 보라 그랬죠. 이거 설명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그 윗꼬리가 달리면서 계속 추세가 이어져 나가는 종목들이요. 그런 종목군들은 추가 상승이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 뭐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겠지만, 네, 이게 거래가 터지는 부분 있잖아요. 이 구간을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게 사자 이빨 이거 저기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주식 배우기 강의에 아마 있어. 어느 강의인지 모르겠는데 그 강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포인트가 만들어질 때 요게 이제 추세적으로 돌파가 되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넘어가는 거, 이렇게 자리를 잡고 넘어가는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면 매도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을 동반한 이런 포인트, 이런 자리들에서 어떻게 다음번에 나오는지, 보통 여러분들이 이 기법을 보실 때는요, 이런 윗꼬리가 대부분 달리거나 상승 이후에 좀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거래량이 터지거든요.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오는데 거래가 죽어요. 거래가 죽었다가 반등을 시작하는데, 이거는 이제 지난번 거래량이 터진 그 구간까지 주가가 상승한다 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는데, 이 상승하는 구간이 단기에 올라갔을 때는 단기 매도, 근데 추세를 타고서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더 올라간다.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들어갈 때 앞쪽에 이러한 거래량을 돌파한 이런 형태의 모습이 한번 있다 그러고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 그러면은 여기서 관심을 가져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강의에 있어요. 한 번씩 찾아보세요. 뭔지 모르겠어. 어떤 강의인지 모르겠는데 그 강의를 들어보면 요즘에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나올 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손실에서 이제 수익으로 넘어갈 때, 오늘 방송 제목이 그거예요. 지금까지 손실이 나고 있었는데 수익이 나와버렸네? 이쯤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살짝, 네, 뭔가 애매한 그런 묘한 흥분감이 쌓이게 됩니다. 이게 손실 마이너스가 막 20% 막 30% 그랬었어. 마이너스 한 40% 이렇게 나오던 종목인데, 이게 갑자기 플러스 한 20%, 플러스 30% 이렇게 막 나와버려. 그러면은 묘한 흥분감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와씨 이게 뭐지? 막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걱정을 하게 돼요. 많이 올라왔는데 팔아버릴까? 더 사야 되나? 아니면 그냥 들고 가도 괜찮은 걸까? 어떻게 하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내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간 건 맞아. 이건 사실이긴 해요. 근데 주식에 대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마이너스였던 플러스였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매수를 여기서 했는데 급등을 했어. 자, 0에서 여기까지 치고 올라가가지고 플러스 50%가 나와버렸어. 또는 내가 저 위에서 사가지고 여기서 사가지고 마이너스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렇게 해서 오늘 플러스가 나와버렸어. 이거는 하등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든 플러스에서 더 플러스로 가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야. 이거 지금 현재 상황이요. 자, 매수와 매도의 기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2월달 강의에서 설명드릴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매수와 매도의 기준, 이 특강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이용하실 분들은 꼭 이용하시고, 제가 간간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매도의 기준 중에 하나 들어있는 게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급등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주가가 단기적으로 막 미친듯이 올라갔어. 난 모르겠어요. 그러면 막 강하게 상승해요.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잘 아시는 거 5일선만 보시면 돼요. 5일선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5일선 이탈하기 전에는 난 매도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또 한 가지. 근데 나는 5일선까지 기다리는 건 좀 애매할 것 같아. 싫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단기 급등이 나왔을 때 조금 애매하다 싶을 때 있잖아요. 좀 걱정된다 싶으면 여기서 선을 그어. 꼭대기에서 선을 그어. 그 다음에 뭘 하라고 했죠? 왼쪽을 쳐다봐. 왼쪽을 쳐다봤을 때 적군이 있냐 없냐를 살펴보세요. 적군이 있는지 없는지. 자, 일단은 여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 시점이야. 뭐 주가가 빵 뛰긴 했는데 지난번 거래량 터진 데까지 올라왔어. 근데 요 2980원까지 올라갔다가 주가가 밀렸어요. 뭐지? 왼쪽을 긁어봐요. 이제 여기 선 두 개를 볼 거예요. 자, 선을 봅시다. 자, 왼쪽을 살펴보니까 뭐가 있었어?
아, 매물대가 있었구나. 여기 물려있던 사람들이 팔아먹었겠구나. 라는 식의 느낌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안 팔아먹는 이유는 뭐예요? 거래량을 만들어낸 그 포인트를 일단은 돌파했고요. 상승이 진행됐잖아요. 그러니까 안 팔아도 되는 거야. 그죠? 매물대를 통과하면서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괜찮아. 난 아직도 물려있어? 괜찮아. 나는 지금 수익이긴 한데 팔까 말까 고민인데 괜찮아요. 왜? 매도 기준이 형성되지 않았거든요. 매도의 조건은 여기서 팔거나, 그죠? 여기서 팔거나, 여기서 못 팔았다면 개기는 거지. 왜? 지금은 이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을 소화하는 과정이니까 안 팔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조금 더 길게 볼게요. 이제 요거는 뭐가 있을까 한번 살펴봐봐요.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2021년도에 고점이 있구나. 2021년도부터 물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 3,400원 정도 때 물려가지고 끌려온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언제 가냐 에라이 모르겠다. 왜냐면 2021년도 여름이 사실은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그런 자리고요. 또 매수를 가장 많이 했을 수 있었던 그런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 자리에서 물렸단 말이지. 물렸어? 오케이, 물렸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포자기하고 있다가 주가가 딱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요? 팔아먹어야 되겠다. 이제 수익이니까 팔아야 되겠다. 이제는 본전이니까 팔아야 되겠다. 등등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겠죠. 그 매물이 여기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여기 시점입니다. 일단 주가는 올라갔어요. 근데 매물대가 존재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팔고 싶으면 팔아도 돼요. 왜? 수익이잖아. 수익에서 판다고 누가 뭐라 그럴 거야? 수익에서 팔았는데 왜 팔았어? 라고 얘기하면서 막 따지는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 내가 그냥 똥침을 그냥 빡 해가지고 그냥 우주까지 날려버릴 테니까. 수익일 때 파는 건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내가 먹고 팔았다니 누가 뭐라 그럴 거야. 그죠? 뭐 요즘에 당연히 1월달에는 수익이 많이 나오셨겠지만 개 같은 장 아닙니까? 지금 2년 동안 주가가 조정받고 있는데 여기서 뭐 수익 나는 종목 내가 뭐 이제 손실 복구해서 팔아먹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수익일 때 팔고 싶어? 파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매도를 할 때 생각할 부분은 팔고 싶을 때 파는 거 이것도 괜찮아. 수익 날 때 파는 건 뭐라 안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스마트하게 해보면 매도의 기준 한번 세워보자 이 얘기죠. 매도의 기준 한번 잡아보자 이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시점이 매도의 기준에 적합한 그런 구간이냐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매물대를 만나면 1차적으로 조정을 받는 것은 거의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단기적으로 빵 치고 올랐어요. 그런데 매물대가 있어. 그럼 대부분이 다 내립니다. 단기적으로 빵 치고 올랐어요. 매물대가 있으면 단기적으로 다 내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문제는 일시적으로 내릴 수 있는데 그 이후에 계속 받아가지고 올린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 매물대는 통과시켜 주겠다는 얘기는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일 오늘은 일단 팔아먹었다면 별 수 없고요. 오늘 그냥 들고 있다 그러면은 내일 만약에 주가가 안 밀리더라도 여기 몸통 보통은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요 절반 정도를 깎아 먹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를 딱 그으시면 돼. 2분의 1 토막 반 딱 그으면 3,300원이죠. 주가가 내일은 3,300원 밑으로만 내려가지 않으면 된다 이 얘기야. 이해되세요? 내일은 주가가 3,300원 이하로만 내려가지 않으면 주식을 팔 이유가 없어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요?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됩니다. 이거는 뭐 관계없는 얘기지만 보통은 3,300원 위쪽이면 지지라인이 형성된다고 해서 이제 추세가 계속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단기적 조정이 이어지더라도 그런 정도의 어떤 포지션만 지키면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내일 3,200원에 걸렸어. 주가가 이렇게 해가지고 음봉이 크게 떨어졌어. 거래량도 막 동반됐어. 그러면 고민해봐야죠. 주가 좀 밀릴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유지가 잘 된다 그러면은 매물대 통과하는 모습이 또 나타날 수 있어요. 지난번처럼요. 그래서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았다라면 오늘은 매도하지 말고 하루를 더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일도 만약에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어. 지금 KTCS는 상한가잖아요. 얘네 지금 다 한통속이란 말이야. 물론 시간에서는 약간 변수가 좀 생겼어요. 네. 약간 변수가 생겼어. 그렇지만 내일 만약에 많이 밀리지 않는다든지 시간에서 밀렸지만 내일도 올라가 버린다든지 살짝 내려갔다 다시 올라간다든지 등등의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주가 상승은 한 번 더 나타날 수 있잖아요. 한 번만 더 올라가도 여러분들이 수익에 대한 포지션들이 지금보다 10%는 더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들을 보시면 좋아요. 한국카본도 한번 볼게요. 한국카본이 장대 양봉 3개예요? 이거 장대 양봉 아닌데?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요 밑에부터 치고 올라가죠. 여기서는 힘이 좋게 올라갔어요. 올라가자, 가자 하는데 점점 뭐가 딸리고 있어요. 힘 딸리고 있죠. 왜 힘 딸려요? 이건 뭐 그거 보시면 돼. 너 힘이 왜 딸리니 보시면 매물이 있어. 매물이 있어요. 매물이. 그러면 이거를 돌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누웠다가 이렇게 돌파하는 게 훨씬 낫겠죠. 여기서 만약에 내일 한 번 더 뽑아버렸어. 그러면 매물대에 부딪힐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단기적 이격을 벌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면 옆으로 좀 누워서 기다려가지고 지지선 만들고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죠. 어차피 뭐 지금 팔아먹을 이유도 없어요. 하지만 이런 패턴들은 한 번 정도 꺾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반등이 성공을 했어. 12,000원대에서 반등 성공했어. 그럼 어디까지 갈까요? 목표 주가는 저 위까지 잡을 수 있어요. 14,000원, 14,500원대. 왜? 이 매물대니까요. 이 매물대까지는 뭐가 있어요? 지금 계속 내리막기로 했기 때문에 중간에 받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리는 내 거야.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됐어. 만약에 여기서 상승을 통해서 12,000원대 돌파가 나왔어. 그럼 더 들고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났던 종목이 수익으로 바뀌고 있을 때는 여기서 내가 팔아야 되는 것인지 더 가야 되는 것인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항상 체크하셔야 되는 것은 간당간당하게 걸리는 데가 매물대예요. 근데 그 매물대를 어떤 식으로 넘어가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추세가 연결고리를 타고서 상승 흐름을 가고 있는지, 이 매물대를 통과할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 매물대에서 항상 거래량은 동반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대체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한국카본이라는 종목이 추가 상승이 나타나서 뭐 조금 더 올라갔어? 그러면은 매물대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럼 그런 식으로 상승세를 탈 수 있어요. 만약에 주가가 급하게 올라가지 않고 천천히 여기서 밀리지 않아. 만약에 밀려버리게 된다면 또 다른 국면에 나올 수 있겠지만 밀리지 않고 유지가 막 되면서 5일선도 끌어당기고 20일선도 끌어당겨요. 그러면서 12,000원 넘어갔어? 그럼 얘는 더 간다 보는 거야.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뭐 크게 뭐 부담되실 거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난 종목이 올라갔어. 수익이 발생했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나는 수익 났을 때 팔아먹고 싶어요. 왜냐면 종목이 되게 많아. 나한테 종목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종목에 한 종목이 말썽 피우다가 수익이 났어. 그러면은 나 이거 팔아가지고 종목도 좀 줄이고 돈 만들어가지고 다른 거 살래요.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네, 누가 뭐라 그럴 거야? 내가 수익 내서 팔아가지고 다른 걸로 이렇게 운영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에이, 야, 그거 뭐 팔고서 뭐 이렇게 뭐 지금 팔고 났더니 또 올라갔는데 얼레꼴레리. 누구도 여러분들한테 욕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이거는 잘 하시는 겁니다. 수익 나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또 운영시키겠다, 잘 하시는 겁니다. 대신에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 포지션에 대한 기준이 정확해야 되겠죠. 여기서 팔아가지고 엉뚱한 거 애매한 거 산다든지 급등주 산다든지 이렇게 되면 다 필요 없는 거고요. 네, 그러면 진짜 이상한 짓 한 거고, 그게 아니라 정석대로 그냥 가면 돼요. 그래서 수익 났을 때 파는 거 괜찮아요.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는 조금 더 기준적으로 좀 뭔가 이제 스마트하게 접근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요, 이렇게 매물대라든지 그 다음에 현재 추세가 어떻게 끌려 올라오는지 그런 거 확인하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매수와 매도의 기준이에요. 종목을 살 때는 어디서 살 것인가, 그거 벗어나면 안 사겠다 이 마음 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할 때 매도하는 거, 매도도 나 이런 상황에서 안 팔겠다, 나 이런 상황에서 팔겠다, 이거 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익 난 상태에서 매도를 할까 말까는 말씀하신 대로 행복한 고민이에요. 조금 더 먹고 싶다라는 욕심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 끊어내고 새롭게 하겠다, 뭐 괜찮아요. 박수 칠만 하는 얘기입니다. 돈 벌었다는데 누가 뭐라 할까요? 당장 가서 우리 유영일님 와이프한테 꿈돈 줘야 돼요. 가서 물어보세요. 여보, 나 주식 투자를 해서 10% 수익 났는데 그냥 먹고 팔았다? 아이고 잘했어 그러지. 나 이번에 주식 투자, 이번에 산 주식이 한 50만원 벌어졌다? 주식 이거 사가지고 50만원 벌었다. 그러면 아이고 잘했어, 돈 내놔, 이렇게 얘기 나오겠지만 그럼 돈을 뺏기겠죠. 근데 아이고 그거밖에 못 벌었어 이 새끼야, 뭐 그러면서 막 그냥 쿠사리 주고서 막 그냥 나가 죽어라, 뭐 너는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느니 막 이렇게 얘기할 사람 없는데 없지. 돈 벌었다는데, 그잖아요. 그 만약에 진짜 그러면은 1,000원짜리로 바꿔가지고 확 던져버려 얼굴에다가. 뭐야! 팍! 이렇게 던져버려. 빡! 벌었는데 왜 그래! 돈 벌었는데 누가 뭐라 그래.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10,000원을 벌어도
플러스 났다 그러면은 박수 쳐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쫄지 마세요.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 아유, 더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지 뭔 상관입니까? 네? 그렇잖아요. 더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지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YS? YG 플러스 아니에요? YG? YG 플러스? 이거 수익 대박 났지 않나? 이거 수익 많이 났어요. 이게 공짜 종목 들어가고 나서도 한참 수익이 났는데 YG 플러스가 아직 지금 나한테 공짜 종목 있거든요. 이거 지금 거의 지금 이렇게 내려왔는데 187%네 수익률이. 이게 1,800원에 산 거예요. 이것도 그때 월급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 월급 종목이었어요. 이거 1,800원대. 그래서 100% 수익률 공짜 종목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거 안 팔고 그냥 갖고 월급 종목이었어요. 이것도. YG 플러스, 네, YS 플러스는 모르겠어요. YS라는 것도 있어요? 뭐 없잖아. YG 플러스예요. 네, 이것도 월급 종목이었어요. 이게 1,800원대 그때 여기서 산 거예요. 뭐 그랬죠. 네, 잘 된 건 다 내가 산 거야. 네, 물론 안 된 것도 내가 산 거지만. 자, 계양전기 볼까요? 네, 계양전기는 오늘 뭐예요? 거래 정지죠. 왜 거래 정지예요? 왜 거래 정지? 해성산업과의 분할합병. 네. 오! 해성산업 주가 안 봤는데 대박 터졌구나. 네? 12,000원 됐네? 아, 이제 예상한 대로 그냥 막 되네. 네. 예상한 대로 막 다 돼. 자, 여러분들 이제 계양전기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은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자, 봅시다. 계양전기. 보자. 여기 있다. 회사 분할 합병에 따른 전자 등록 변경 말소돼 있죠. 네. 언제까지요? 30일부터 변경 상장일까지. 이거는 상장일까지니까 언제냐면요. 요 밑에 보면은 공시가 있는데요. 분할 합병 상장 공시가 언제 나왔더라. 이게 여러분들의 이거는 근데 저거 해서 팔아먹을게요. 네, 팔아먹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저거 하지 마시고 2022년 더 뒤로 가야 되겠지? 네, 더 뒤로 가야 되죠. 공시가 여기 있다 결정돼 있는 거. 그래서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분할로 요되어 있고 시작일이 2월 16일입니다. 2월 16일이요. 네, 2월 16일. 2월 16일이요. 자, 이제 계산 한번 해볼까요? 여기 되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계산 지난번에 계산 다 해드리긴 했는데 여기 나와 있니? 이제 합병 감자 비율이 16이에요. 16이니까 84%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겁니다. 이게 지금 20주 그러니까 그 100주당 20개를 나한테 주게 되어 있어요. 신주는 이렇게 해가지고 해성산업 주식을 배정한다. 0.27 네, 0.27 한 주당 이건 우선 주식이고요. 네, 한 주당 그래서 0.19에요. 0.19 0.19면 19주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주식 한 주당 0.19 그럼 19주예요. 여기서 계산해 볼게요. 배당 다시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게 해성산업이 주가가 얼만큼 더 올라가느냐가 중요하겠죠. 지금 12,000원을 생각하고요. 12,000원 곱하기 19 하면은 228,000원이 일단 나한테 생긴 거예요. 네. 자,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적어 드릴게요. 내가 계양전기 100주를 갖고 있어요. 100주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16.4% 감자를 하고 한 주당 1주당 하지 말고 100주당 19주를 해성산업 주식으로 바꿔줍니다. 네. 자, 그러면 계산해보면 내가 100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돼요? 19주니까 아까 얼마였죠? 22만 얼마로 했어요?
다시 써봐. 이 계산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현재 계양전기의 단가가 나와요. 980원. 지금 현재가로 계산하는 거예요. 919개 하면은 227,000원이에요. 해성산업 227,620원 요게 되어 있고요. 나는 지금 현재 이제 계양전기로 넘어가야 돼요. 계양전기의 주식이 지금 얼마예요? 3,400원. 근데 감자가 16%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3,405원 곱하기 0.84를 하면 되죠. 16 빠지니까. 네, 이렇게 하면 2,860원이에요. 곱하기 100 치면 286,000원. 자, 그래서 계양전기는 286,020원. 그러면 여기 100주를 가지고 있잖아요. 계양전기 100주. 그럼 계양전기 100주는 원래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만 뭐 34만원 이렇게 되어 있겠죠. 네. 근데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더하기 227,620원은 51만원이네. 그러면 나누기 100 주수로 나누자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평당가가 얼마나 됐어요? 이제 5,136원. 자, 5,000원 미만으로 평당가 계산하신 분들은 이 계양전기는 전부 다 수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 종목도 수익으로 바뀐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게 2월 16일까지 해성산업의 주가가 더 오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양전기 이제 여기서 굳었어요. 3,400원을 굳힌 거예요. 그냥 감자만 떨어지는 거고요. 해성산업은 주가가 더 오르면요. 오르면 오를수록 나는 수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이거는 100주로 계산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만든 거지만은 요거가 만약에 나는 뭐 50주 갖고 있다, 70주 갖고 있다 막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 받는 주식수도 다르고 해서 금액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보시고 또 단주 처리가 되면서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100주에 19주인데 나는 만약에 90개 갖고 있어. 그러면은 19개가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잘라지는 것들은 0. 몇 주 이렇게 나눠지면 또 현금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계산이 되면은 또 약간씩 이제 그 계산 틀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이 손실 보지 않았어요. 손실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네, 아주 멋진 그런 포인트를 제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네,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해성산업의 주가가 이제 계속 올라가기를 바라주세요. 네, 잘 올라가고 있어서 좋아요. 지금 저는 12,000원까지 일단은 예상은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료방송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12,000원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걱정 없이 간다. 근데 계양전기도 지금 잘 올라서 네, 계양전기도 잘 올라갔어요. 잘 올라가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네요. 이게 지금 여기 그 재상장하고 나서 재상장이 아니지 거래 재개되고 나서 나왔던 부분들 다 회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좋아지게 되면 이거 싹 팔아가지고 네, 현금 만들어서 이제 다른 쪽으로 넘어가자고요. 네, 싹 팔아서 넘어가죠. 물론 상황 보고 계속 보유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만 뭐 굳이 네, 들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팔아가지고 종목수 줄이면서 또 다른 쪽에 집중해주고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해성산업은 그냥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네. 요거는 상황 보고 계속 들고 와도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요거는 그때 상황 보고요. 네,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지만 그거 좀 보고요. 세금 해봤자 여러분들이 뭐 얼마를 많이 내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기 쉬운 부분들이고요. 실제로는 까봐야지 알아요. 지금은 계산식으로 열심히 해봤자 여러분들이 정하실 수 없는 부분이고, 양도세가 있다. 양도세는 세금 아닙니까? 내가 얼마만큼의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양도세는 어떻게 돼요? 양도세 내가 만약에 100만원어치 갖고 있다. 주식을 100만원어치 갖고 있어요. 이걸 100만원어치를 넘겼어. 내가 120만원 받고 팔았어. 그러면은 여기 120만원어치에 20%를 깎아먹는다고?
그럼 나는 번 게 하나도 없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뭐에 대한 양도세일까요? 내가 수익이 안 났어. 원래 100만원치 갖고 있었는데 90만원이 넘어갔어. 그러면은요 세금이 있어요? 이래도? 양도세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수익금에 대한 세금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거예요. 양도소득세잖아요.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만큼 그렇게 대단한 그런 세금을 내진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어차피 뚜껑 다 열어보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주식을 다 받아 놓고 나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근데 지금은 단순 계산을 봤을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은 손해보실 포인트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고 또 해상산업의 주가가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2월 16일 네, 그때 이제 다시 재상장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니까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에너지 솔루션은요. 보통은 이제 매도가 나왔겠죠. 오늘 아침 어제도 나왔고 오늘도 나왔을 거예요. 근데 물량이 많이 쏟아지지 않는 걸 봐서는 뭐 전량을 다 팔지 않은 사람들일 수도 있겠고요. 네. 사람들이 안 팔았을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주가가 유지가 되는데 뭐 지금 나는 손해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뭐 지금 상황이 좋으니까 안 팔자라고 해서 매도가 안 나오게 되면 주가가 안 밀려요. 그러니까 뭐 오버형 이슈라고 해가지고 대량 물량이 나올 것이 생각됐지만 뭐 그렇게 매도가 안 나오면은 뭐 많은 거지 뭐 그잖아요. 나는 안 팔겠다는데 뭐 뭐라고 그럴게요. 그죠? 나는 지금 2억 원어치 수익 보고 있는데 나 안 팔래? 더 올라갈지도 모르니까 더 놔둬볼래? 아직 여유가 있잖아요. 수익이 나와 있으니까. 지금 뭐 카카오페이나 이런 데들은 이거는 공모 가격 9만원 아닙니까? 이런 데는 지금 열리면은 뚜껑 열리죠. 뚜껑 열리 손해보고 있어요. 뭐 크래프톤 이런 애들은 네 지금 우리 사주 한 애들은 완전 지금 뭐 그 열받아갖고 난리가 난 상태잖아요. 지금 지난번에도 뭐 반대매매 나오네 어쩌네 그랬었는데 올해 또 이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다 살려줄라나 모르겠네. 근데 네 이런 것들은 어쨌든 열받잖아요. 뚜껑 열리는 상황이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우리 사주 들어간 사람들이 돈 많이 벌어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자 부담 때문에 팔아가지고 이자 갚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이자가 많이 커지기 때문에. 근데 이자보다도 주가가 더 움직이는 게 괜찮다 그러면 안 팔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매도가 안 나오면 일단은 괜찮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라서 특별하게 문제될 건 아니고요. 저거 한번 봐드릴게요. 그 인적 분할 양도소득세 있는지 그 얘기 뭐 봅시다. 있는지 없는지 나도 몰라요. 봐봐야지. 내 세금에 정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적 분할 양도소득세 이거 물어보면 보면 되잖아.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분할 존속법인의 주식 양도하는 경우 인적 분할 주식 양도 취득가액의 계산 해가지고 네. 어디 보자. 말들을 들게 어렵게 해놨어. 법인이 인적 분할을 하는 분할 존속법인의 주가가 해당 분할 존속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의 취득 시기가 분명할 때 얘씨 뭐라는 거야? 부동산 납세 인적 분할 시에 여기서 뭐 알아서 계산하라고 해요. 뭐가 있긴 있나 본데. 네. 주당 취득가액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이게 그때 주식 그냥 한 주로만 해가지고 되어 있어서 다 보려면 힘들게 모르겠는데 이거 아시는 분은 답변 좀 올려주세요. 네, 뭐 되게 어렵게 해놨어요. 뭐 이게 뭐 어려워. 뭐 양도세가 있긴 있는가 봐요. 네, 양도세가 있긴 있는가 본데 그 뭐 이것도 금액에 따라서 뭐 적어 있는 건가? 네, 가보면 알겠지 뭐.
이거 회사만 내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내는 게 주식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회사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회사가 내는 거 아니에요? 법인회사가? 그죠? 그 해당 회사가 주주들이 내는 게 아니고 주식을 사고 팔 때 만드는 그 주주들이 내는 게 아니고 이거 아니야? A라는 회사가 분할을 했어요. A-라는 회사를 해가지고 이게 나갔어. 그 다음에 합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얘네한테 넘길 때 이 회사가 이것을 이제 분할해서 넘길 때 여기에 대한 세금이 회사한테 매겨지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여기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주식을 받잖아. 어차피 나는 요거 없고 요거 받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없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거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봐봐야지 알겠네요. 난 잘 모르겠네. 그런 걸로 뭐 그렇게 저거 해봤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세금 때문에 막 수익률이 생각보다 안 나왔다거나 그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건 그때 가봐서 생각하면 되고요. 모르겠어요. 세법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자격증 시험 볼 때도요. 그 세법 관련해서 이제 항목 그 과목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제일 어려워. 뭐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뭐 그다음에 뭐 경기 전망 뭐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자격증 시험에. 그다음에 법 관련한 부분이 있는데 법규 이 부분이 진짜 법규야. 법규 같은 항목이거든요. 그게 제일 어려워. 왜냐면 자꾸 바뀌고 적용이 되는 것 됐다가 안 됐다 막 그런 게 있어서 진짜 법규 같은 항목들이라 그때도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자격 시험 볼 때 법규만 잘 알아도 네. 통과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 어쩐지 모르지. 근데 이 법규 진짜 법규 같은 거는 말도 너무 어려워. 이해가 안 돼. 계속 읽어도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뭐 분명히 한글로 써 있는데 젠장하고 보면 이해가 안 돼. 뭐 그러죠. 그래서 요거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다 나와 보고 일단은 합병이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2월 16일 날 네, 상장이 되는 거니까 그때 거래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인적 분할에서 모빌리티로 분할 상장을 한다. 그러면은요,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주식이 두 개로 나눠져요. 기업이요. 그래서 만약에 코롱 글로벌이 코롱 모빌리티로 분할 상장이 되면 이만큼 띄어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코롱 글로벌 주식 뭐 가지고 있고 일부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합병 비율이 이게 분할 비율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얘가 6대 4다 그러면은 내가 10개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60%에 해당하는 것을 코롱 글로벌로 가지고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설법인의 주식을 여기에 40%에 해당하는 걸로 해서 내가 주식을 두 개 다 갖고 가게 됩니다. 이게 인적 분할이에요. 인적 분할은 이걸 주식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 기존 주주들의 주식도 같이 나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개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 중에 4개는 신설법인으로 가고 6개는 남아있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2개의 주식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그 소유를 하게 돼요. 근데 코롱 글로벌이 인적 분할하는 이유가 지주회사로 가기 위함인가요? 분할하는 이유를 봐봐야 돼요. 대부분이 이제 인적 분할해서 이렇게 사업부를 떼어내고 그럴 때는 지주회사로 그냥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 봐보자. 얘는 그냥 남아있고 그죠? 남아있고 넘기는 건데 지주회사를 안 가는 거면 상관없는데 여기 뭐 그거 있을 텐데 모빌리티가 출범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기업을 분할한다. 네. 분할한다. 공시가 공시가 제대로 안 나와 있어. 공시를 보면은 이게 딱 떨어지는 게 있을 텐데 여기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내가 지금 못 봤겠죠 아마. 분할 오래전에 나온 거예요. 여기 있다. 자동차 부품 여기 봅시다. 그래서 모빌리티를 이제 띄어낸다는 얘기잖아요. 띄어낸다. 그래서 1월 31일에 인적 분할에 대한 재상장 완료한 얘기. 지금 내일 나오겠네요. 네, 내일 나올 거고
코롱 글로벌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요 부분만 떼어내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은 기존 애들은 뭘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지분을 가지고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인적 분할하거나 이렇게 떼어낼 때는요, 존속회사가 그 지주회사로 홀딩스 해가지고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신규 회사가 사업 부분을 떼어갖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여러가지 사업 부분 중에서 하나만 떼어가지고 간다 그러면은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쪽만 떼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분할이 된 것처럼 이쪽 사업 부분만 따로 떼어낸 거고, 기존의 사업은 그냥 영위한다. 이렇게 되면 그냥 따로운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존에 갖고 있던 회사와 그 다음에 신규 법인 이 두 가지를 보고서 둘 다 분석해야 되겠죠. 신규 법인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 사업부를 더 강화시키기 위한 걸로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상승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 기존의 사업 부분은 그걸 떼어냄으로 인해 가지고 뭐가 좀 이제 나빠질 것인가, 아니면은 뭐 기존의 사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인가, 이걸 가지고 보죠. 근데 보통 이렇게 떼어내고 나면 잘 나가는 사업부를 더 키우기 위해서 떼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송구영신이라는 전략을 많이 세웠죠. 송구영신이 뭐냐면 옛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이렇게 인적 분할이 돼 가지고 좀 떨어져 나갈 때는요, 그 존속회사, 기존 회사는 버려버리고요, 신규 회사만 가지고 가는 그런 전략을 많이 세웁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자동차 부분만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홀딩스로 빠지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빠지는 게 아닌 거면은 둘 다 일단은 분석을 다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네, 내일이라고 했으니까 내일 이게 분할돼서 주식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렇게 원래 코론 글로벌 이만큼 갖고 있었으면 이만큼 떼어내 가지고 모빌리티라는 주식이 새로 들어올 거고요. 이거는 주식이 이만큼 줄어들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회사에서 사업부를 떼어내는데 이거 주주한테 주지 않고요, 이 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 만들어냅니다. 근데 물적 분할을 하는 이유는 이 회사의 사업부를 독립해서 새로운 회사를 만들고요, 이 회사를 상장시키기 위함에 있거든요. 이게 논란이 많이 돼가지고 뭐 상장을 시키는 만에 막 그런 얘기들 많이 있었잖아요. 뭐 포스코 홀딩스도 지금 홀딩스 나오고 사업부 떼어내면서 이제 그 뭐 상장을 안 시키겠다는 뭐 그런 얘기하면서 이 물적 분할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주주들이 엿먹어요. LG에너지솔루션처럼.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커지니까 굉장히 좋아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네가 80% 정도 지분 갖고 있죠. LG화학. 이게 LG에너지솔루션에 지금 지분을 약 80% 정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시총이 48조예요. LG에너지솔루션은. 에너지솔루션은 지금 이게 120조. 120조인데 지분을 LG화학이 얼마를 갖고 있다고? 여기 보시면 80%. LG화학이 80%예요. 81%네요. 80%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120조에 80%면은 최소 80조가 넘잖아요. 지금 LG화학은 시총이 50조. 근데 LG에너지솔루션 상장시킴으로 인해서 거기서 얻는 지분 이익만 80조.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좋지. 근데 주주들은 뭐예요? 완전히 세됐죠. 왜 세된 거예요? LG화학을 산 이유가 LG에너지솔루션을 통해서 배터리 사업을 챙기기 위함이었는데 LG에너지솔루션 빼버렸어. 근데 이 물적 분할하게 되면 주주들한테 주식이 하나도 안 가요. 하나도 안 간 상태에서 저걸 상장시켜버렸어. 회사는 굉장히 좋은 거야. LG화학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건데, 주주들 입장에서는 배터리 쪽에 투자를 못하게 되니까 하려면은 팔고 다시 LG에너지솔루션 가야 되잖아요. 이런 식이 돼가지고 이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 엿먹으라는 물적 분할이고요, 회사 입장에서 좋은 거는 네, 물적 분할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인적 분할은 주주 입장에서 손해볼 건 없어요. 새로운 회사 법인이 생기기 때문에 분석해가지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 코론 글로벌은 지주회사로 넘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적 분할 이후에 나타나는 부분들은 네, 존속회사와 신규 법인을 둘 다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둘 다 분석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코론 글로벌이 그
차량 사업 부분, 모빌리티 사업 부분 떼어내고 나서 존속법인을 어떻게 잘 영위할 것인지, 이득이 뭔지 따져봐야 되는 거고, 네, 모빌리티는 이제 CQ 사업 부분이니까 당분간은 잘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네. 요즘에 뭐 돌아온 상따 해가지고 미래반도체 뭐 그런 얘기 나오던데, 오늘까지 올라갔으니까 내일 빠지면은 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항상 신규 상장 종목들은요 또 이렇게 해서 막 달아오르게 만들어요. 장 좋을 때 자꾸 상장해 가지고 띄우고 막 그러거든요. 항상 늘 조심하시고, 네, 아시죠? 네,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하고 나서 단기적으로 뛰는 거는, 이게 공모를 들어갔어. 근데 공모가 요즘에는 저거 했잖아요. 공모가 들어갔어. 근데 상따가 뭐 따상이라고 해야 돼요? 그게 됐어. 상한가야. 그럼 팔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죠. 다음날 한 번 더 상승했어. 기다리세요. 언제요? 물량 나오면서 음봉 터질 때 팔아먹으면 끝이에요. 얘는 딱 그냥 그것까지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괜찮다는데 사볼까? 기웃기웃거리다가는 어떻게 돼요? 그냥 팍팍팍, 네, 어서 들어오세요. 그 들어가가지고 옴팡 바가지 쓰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네, 매매 기준에서는 벗어나야 되는 부분이니까 절대 하지 마시고요. 요즘에 AI나 로봇 산업은요, 뭐 지난번에 설명 잠깐 드렸는데, 그 휴림 로봇이나 이런 것들 보면 로봇 관련주도 요즘 많이 오르잖아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이런 것들도 막 많이 올라섰고, 그죠? 네. 그러니까 AI나 로봇 관련 사업은요, 지금 연초에 그 대체적으로 뭐가 나와요? 대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쫙 뿌려요. 자, 우리가 올해는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도 기억하시죠? 작년에 우리 휴림 로봇 같은 경우 작년 초에 기가 막혔잖아요. 왜? 작년 초에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얘기 드렸던 게, 삼성전자가 그때 처음 나온 이야기예요. 로봇 산업에 대한 사업 영역을 확장하겠다, 주력 산업을 키우겠다, 대형 M&A를 곧 발표하겠다 해가지고 이 지랄이 난 거잖아요. 지금은 똑같은 일 또 하고 있어요. 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항상 그렇지 뭐. 자, 올해는 뭘 주력으로 키우실 겁니까? 요즘에 이제 AI와 뭐 블록체인을 이용한 뭐 그런 기반이라든지, 뭐 아니면 뭘 이용해서, 뭐 아니면 뭘 어떻게 해서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또 뜨는 거야. 네. 이번에도 똑같은 얘기 나왔죠. 대형 M&A를 곧 준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했어요. 조만간 나올 거다. 조만간 나올 수도 있겠지. 근데 안 나오면 뭐 또 안 되는 거지. 작년에 똑같은 얘기 나왔어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했어요. 같은 얘기를 또 했다고. 작년에 그 삼성 그 주력 사업 부분에 로봇가 들어갔잖아요. 로봇 산업이 들어가면서 뭐. 근데 지금 또 똑같은 뉴스가 또 그 재탕 뉴스 같이 그게 나오고 있어요. 대기업들이 뭐 현대가, LG가, 뭐 삼성이 로봇 산업에 뛰어들고 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대형 M&A 준비하고 있다느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던 거야. 그때 누가 갈 것인가. 이때는 뭐 서빙 로봇이 가네 어쩌네, 좀 더 구체적인 게 나왔는데 지금은 좀 시들하긴 하죠. 근데 계속 얘기가 나온 것은 뭐예요? 방귀를 계속 끼면 뭐가 돼? 똥이 나오잖아. 방귀가 잦으면 똥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구린 냄새를 풍기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게 되어 있죠. 자꾸 우리 로봇 사업 할 거야, 로봇 뭐 M&A 할 거야,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거기에 대한 대형 수혜일 수도 있죠. 요거는 지금 삼성전자가 삼자배정 유중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진짜 뭐 인수작업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충분한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 이렇게 미친듯이 뛴 건데, 뭐 근데 뭐 특별한 발표가 없이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끝나는 거지 뭐. 삼성전자가 인수하지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유중에 참여한다든지 뭐 등등 통해서 뭐 지분을 어느 정도 가지고서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얘기도 다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우리 협력회사로 일할 사람 줄 쓴다고. 왜? 삼성은 일단은 확실하잖아요. 뭐 돈 띄어먹힐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사업에 뭐 물량이 줄을 일이 있습니까? 우리 로봇 사업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 우리한테 좀 어떻게 납품 좀 해볼래? 그러면 줄 서는 거지.
네, 회사는 굳이 안 팔더라도 그럼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도 있어요. 주력 사업이라고 하지만 그게 영위할 수도 있죠. 직접 삼성전자가 안 만들고 영위해가지고 납품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삼성 로고 붙여서 뭐 이렇게 좀 더 시스템화해서 만들어 팔아먹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대형 M&A가 진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 AI와 지금 AI 같은 경우도 KT, CS 이게 다 AI 아닙니까? KT에서 AI 뭐 한다고 지랄해가지고 이거 터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런 게 지금 보면은 집중이 되는 하나의 어떤 테마군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죠. 네,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요 포지션들이 지금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 진짜 정책으로 연결된다거나 뭔가 이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요 더 크게 상승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한 10개 중에 한 7개 정도는 다 뒤진다고 봐야 돼요. 네, 그냥 기대감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한대 라고 해놓고 쫙 올라갔다가 뭐 그죠, 뭐 실제로 로봇 산업에 진출할 수도 있고 그쪽 사업을 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당장 나오냐고. 나 지금 로봇 산업 중에 지금 진출해가지고 수익 많이 났어, 이게 당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뭐 서빙 로봇을 한다, 뭐 가정의 주방용 로봇을 만든다, 뭐 조리하는 로봇 팔이 뭐 싱크대에 매달려가지고 막 계란 후라이도 해주고 막, 야 진짜 그건 필요하겠더라. 예? 제가 지난번에 계란 후라이 하려고 계란 그 판에서 계란을 꺼내다가 그게 계란 판 위에서 터졌어. 그래가지고 와씨 나 그거 닦느라고 진짜 미친 줄 알았거든요. 다 닦고 그냥 계란을 들었지. 그래갖고 그걸 깼어. 그냥 탁 후라이팬에 딱 했는데 또 스크램블이 됐잖아요. 후라이가 안 되고. 아, 이런 사람, 저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후라이를 못하는 사람들. 네, 이런 그 요리에는 완전히 젬병인 사람들한테는 그 로봇 팔이 필요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좋다 이거야. 로봇 팔이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로봇가 뭐 가정일 청소도 해주고 뭐 빨래도 해주고 뭐 다 해준대. 다 해준대요. 그래서 그걸 우리 집에 들어오는 데는 얼마나 걸리겠어요? 내가 죽기 전에 안 될 것 같아. 로봇 산업에서 가장 먼저 발전할 것은 어떤 산업일까요? 네? 에헴. 그래서 제가 주방에 안 가잖아요. 네, 제가 주방에 가서 이렇게 살짝 들여다보면 저리 가! 막 그래. 여기 없는 게 날 도와주는 거야. 막 그래. 로봇에서 가장 많이 먼저 발전할 거. 자동차요? 산업용이요? 아니면 뭐 전쟁? 군사용? 뭐 드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로봇에서 가장 발전할 것은 성인이죠. 19금. 이미 나와 있잖아. 이거는 아시죠? 네. 에헴. 이거 아직 몰라요? 돌 이런 거 있잖아. 돌. 무슨 돌? 성인 돌 이런 거. 네. 인형. 이거야. 네. 이게 지금 엄청나게 커지는 거. 여기서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살 수 있으면 좋은데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죠. 에헴. 뭘 다 알면서 모르는 척 하세요? 그거 제가 들었는데 그 성인용품 그 뭐 길거리에 보시면 성인용품 그 파시는 그 트럭에 이렇게 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 여기서 성인용품 해가지고 이렇게 파시는 분이나 성인용품 그 샵. 네. 샵. 메텔.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돈 엄청 번데. 네. 그리고 투잡을 한번 뛰어보실 분들은 이거 그 스타렉스 같은 거 사가셔가지고 요거 한번 하기 괜찮을 것 같아. 탑차 같은 거 하셔가지고. 네, 이거 네, 이거 돈 많이 번대요. 그리고 퇴근해가지고 네, 요걸로 딱 이거 딱 하면은 네, 손님 많대. 네,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네, 손님 많대요. 그쪽 산업은 죽지를 않아. 네, 죽지를 않습니다. 아, 모르죠. 안 해봐서. 구자섭님은 해보셔서 아시는 거 모르겠는데. 전 잘 모르겠네요. 네. 모르겠어요. 인터넷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네. 아, 자동차는 기아보다 현대가 좋다고 하는 이유는 그냥 한 가지예요. 현대차 시가총액이 얼마? 네.
3조 36조 원. 기아는요? 모양이나 촉감. 이건 27조. 자, 기아가 현대차의 시총을 넘을 수 있다 없다? 뭐 넘을 수도 있긴 있는데 쉽지 않겠죠. 그러면 기아는 상승폭이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형제님 슈퍼챗님 고마워요. 네. 혹시? 네. 시총을 넘을 수도 있어요. 넘을 수도 있지만 정서상 그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위쪽에 상승 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기아는 현대차 시총이라는 상승 라인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기아차가 더 싸고 접근하기 쉬운 포인트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단기적 관점에서의 포인트밖에 안 된다. 자, 36조밖에 안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거의 한 10조 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 40% 정도밖에 많이 올라 40%란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큰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받아들인 입장에서 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제한적으로 걸어놓고 투자하는 것은 그다지 썩 좋진 않죠. 그러니까 뭐 둘 다 나쁘지 않아요. 기아든 현대든 다 나쁘지 않고 어차피 현대가 상승하면서 기아도 같이 올라가는 거니까 나쁘지 않은데 상승폭이 정해져 있는 것은 조금 애매하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보시면 돼요. 어떤 의미에서 본다라면은 현대차가 안 올라갈 때 기아는 40%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좋게 볼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만 볼 수 없겠죠. 네, 그런 식으로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번 달 상장 예정인 주식은 공모전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구주 왜 이렇게 올라가냐고요. 원래 비상장 주식은요, 상장을 한다 그러면, 비상장 주식은 상장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뜁니다. 네, 물론 공모가보다 더 뛰는 경우도 많고요, 공모가 밑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공모가를 넘지 않는 게 일반적이긴 해요. 네, 그래서 지금 가격이 뭐 공모가보다 싸다 그러면 더 뛰는 거고, 일단은 시장에 상장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대박인 거예요. 비상장 주식이 시장에 상장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대박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뛰는 경우도 있는 거죠. 보통은 공모가보다 한참 낮을 거예요. 그 상장 결정되기 전에는. 그래서 한참 낮은 가격에서 그 장외 거래가 시작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꾹 올라가가지고 그리고 나서 상장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비상장 주식은 상장 얘기 나오기 전에 거래가 잘 안 될 때 저 밑에서 그냥 사시는 경우가 있지, 지금 막 이렇게 막 올라갔어 그랬을 경우에는 메리트 별로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공모주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요, 상장하고 나서 대응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맞아요. 내연기관은 이제 안 한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기아도 뭐 성장하는 것은 같이 될 거예요. 현대나 기아나 같이 성장하죠. 같이 성장할 거예요. 같이 성장하는데 위쪽이 정해져 있는 성장과 그 다음에 위가 없는 성장은 좀 다르죠. 현대차는 60% 갈 수 있지만 기아는 그렇게 못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일단 그렇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장외 주식 같은 경우는 그 현재 그 공모 가격하고 상장하고 나서요, 그 가격 괴리 뭐 이런 거 다 보셔야 돼요. 그리고 장외 거래 자체가 사실은 네, 조금 네, 힘들잖아요. 요즘엔 장외 거래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그 사람 만나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됐었거든요. 거기다 이제 게시판 이런 데다가 있어요. 이게 장외 주식 거래하는데 커뮤니티가 있으면은 몇 주 삽니다 그러면은 내가 살게요 그러면 어디서 만나요 해가지고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요즘에는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중간에서 뭐 이렇게 잡아주는 게 없어. 그래서 서로 이제 뭐 돈 주고받고 하면서 주식 주고받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외 주식은 매매하기가 상당히 골치 아파요. 네, 뭐 주가가 이렇게 뛰고 내려앉고 뭐 그런 거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골치 아픈 게 있는데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어요. 장외 주식 안 해본 지 오래돼서. 네,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 네, 엄청 빠진 거 아니야. 삼성전자도 2% 빠졌는데 뭘 엄청 빠져요. 현대차 그래봤자 2% 빠졌고 2% 빠졌잖아. 삼성전자 2% 빠졌어요. 뭐 엄청 빠진 거지 그럼 뭐? 응? 현대차 2% 빠졌잖아요. 뭘 엄청 빠지기는. 이게 올라간 게 이게 지금 5% 올라가서 이만큼 떨어졌는데 뭘 아직도 멀었어요. 네. 이건 여기까지 빠져도 되냐? 여기까지 빠져. 솔직히 여기까지 빠져도 되잖아. 더 빠져도 돼요. 왜? 몰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여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는 주가가 이만큼 들어와도 되고 이만큼까지 2400까지 들어와도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면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근데 2400까지 한 방에 털릴 것 같지는 않고요. 주가 많이 빠져봤자 요 정도겠지. 왜냐면 FOMC 기대감이 있잖아요.
지금 악재가 있어요, 없어? 없잖아요. 악재가 없어요. 시장에 악재가 없다고. 악재가 없는데 너무 좋은 소식에 너무 주가가 잘 올라가니까 경계 심리가 나오는 거죠. 지금은 뭐 이제 악재로 나올 것은 기업들 실적이 나쁘게 나왔을 경우에 미국 증시가 조금 빠지는 거,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건데 그거 외에는 특별하지 않죠. 오늘 삼전 주가 빠지니까 우더블님이 안 오시잖아요. 네. 3전 올라갈 때는 탁 개근하시다가 딱 이렇게 안 오고 막 그런 거 아니야? 네. 왔어요? 네. 근데 이런 거는 사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고,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는 희망 자체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시죠? 그 우떠블님이 어제 유방에서 그런 얘기 하셨거든. 내려갈 거예요. 그러더니 바로 내려가비네. 오늘. 야, 이게 점쟁이요. 막, 어유,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막, 이렇게 박수 쳐주니까. 곧 내려갈 거예요. 그러더니 오늘 바로 내려가. 아이, 참나. 네. 녹방 보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네. 자, 주가는 강하게 상승했으면 어쨌든 어느 정도 되돌려줘야 됩니다. 이게 나오지 않으면 시장이 망가져요.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면은 쉬지 않고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조정이 급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중간에 한 번씩 조정 들어가는 거, 이거 너무 고마운 조정이에요. 건강한 조정이고 너무 고마운 조정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조정이 나오면서 뭘 하냐면 벌어졌던 이평선의 간격을 좁혀줘요. 그래서 추세를 이렇게 쫙 잡아준단 말이에요. 잡아주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조정이 한 번씩 들어와 주게 됐을 때 이제 지금 요때하고 요때하고 다르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이게 다른 건 알고 계시죠? 상황이 이평선 잡아서 가는 포인트가 딱 잡아져 있잖아요. 지금 뭐 300일선 뭐 이거 이따 치지만 300일선 잘 안 치니까 200일선까지만 보게 되면 200일선까지 잡아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평선이 뭐가 됐어요? 수렴으로 떨어졌지. 수렴으로 떨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편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이평선을 모아놓고 수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 바닥을 다져가는 조정 구간도 거의 끝나간다 보시면 돼요. 지금은 이 박스로 만들어 가지고 계속 이제 진행했잖아요. 근데 이평선이 모이게 되면 여기 지금 보시면 이평선 모이기 전까지 계속 들락날락 저점은 잡히거든. 근데 계속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평선이 잡히면 그때부터 상승 추세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였어요. 언제나 마찬가지야. 이평선이 모일 때는 다 이렇게 모이고 나서 반등하기 시작하면 전부 다 상승 추세 세게 나와요. 모이기 전까지가 문제인 거야. 계속 왔다리 갔다리. 300일선 너무 길어서. 네. 200일선이 1년이에요. 1년. 이게 1년. 이게 1년 6개월이거든요. 1년 6개월. 이 300일선은 원래 제공 안 해주는 선이에요. 증권사에서는 200일선까지만 제공해 줄 거예요. 5일, 20일, 60일, 120일, 200일까지만 제공을 해주고요. 이 300일선은 제가 만든 거예요. 왜 만들었냐면 그 대형주의 추세가 보통 1년 6개월 정도, 18개월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300일선은 참고용으로 그냥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이건 내 거예요. 내가 만든 거라서 실제로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정도까지밖에 안 봐요. 1년 정도까지. 네. 그래서 이 이평선에 대한 포인트, 1년 전에 매수한 사람들은 네, 견디기 힘든 자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200일선까지를 많이 평균적으로 봅니다. 네. 그건 다 마음대로 정하신 겁니다. 네. 뭐 3일 이평선, 뭐 10일 이평선, 기본적으로 증권사에서 정해주는 것은 5, 20, 120, 60, 200일선 여기까지. 네. 241선 이런 거 다 자기가 정한 거예요. 정할 수 있어. 자기가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이렇게 주가 차트 이동평균선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정하면 돼요. 네. 여기다가 뭐 500일선. 네. 그리고 뭐 색깔도 이쁜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뭐 이렇게 노란색. 스타일은 너비는 막 이렇게 두꺼운 걸로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며칠선 10일선 해가지고 이거는 뭐 남자는 분홍색이니까 네 핑크색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나와요. 네 이렇게 하면은 짠 이게 500일선 지나가죠. 여기
이 정할 수 있는 거거든. 이거는 자기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이게 정해놓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네. 이런 거는 많이면 또 지저분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00일선은 제가 만든 거고요. 보통 200일선까지밖에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장기 이평선은 제가 이동평균선 강의 올려놓은 게 있어요. 네? 이동평균선 강의 거기 보시면은 그 매매 기준 이평선하고요. 그 추세 이평선 이렇게 돼 있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매 이용하는 이평선은 여기 5일, 20일, 60일 여기까지예요. 요 세 가지만 가지고서 여기서 골든크로스 나오면은 올라선다, 돌아선다, 지금 떨어진다 이걸 가지고 전망하는 거고, 장기적 추세 이 주가의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 장기 이평선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이 조정이다 아니다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장기 이평선에 돌아서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락 패턴을 그리고 있지만 돌아서는 모습이 만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시장에 눌리고 있다는 움직임 보셔야 돼요. 아직 조정을 벗어난 게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돌아서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평선을 모아놓고 나서 방향이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되는 포인트. 자, 그 다음에 요즘 계속 갔어. 이격이 많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장기 이평선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그럼 팔지마. 왜? 더 갈 거니까. 대신에 매수 매도 포인트만 조금 벌어져 있으니까 이거 다 강의에 있는 거예요. 근데 기억이 안 나지. 강의는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래 원래 듣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분명히 수업 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 근데 전에 없거든요. 들은 적 없거든요. 다시 보면 나와. 희한하죠. 네, 그래. 네. 늘 그렇습니다. 기억이 안 나지. 뭐 어제 저녁에 듣고 오늘 아침에 다시 생각해도 기억 안 나는 게 원래 그런 게 공부예요. 네. 그런 게 있었나? 네. 이거 이제 잘 봐봐요. 이게 계속 가. 여기서 팔면 안 돼요. 여기서도 파는 거 아니야. 왜냐면 장기 평선 아직 우상향이잖아요. 그래서 주식은 이렇게 하면 또 계속 올라간다고요. 근데 점점점 뭐가 되고 있어? 이격이 좁혀지고 있죠. 네. 쭉쭉 봐보세요. 그러다가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팔면 안 되는 거야. 주가가 조정을 받는 듯 해도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이평선이 이제 모인다고요. 저쯤 가면 이제 모일 거예요. 이때도 지금 우상향이죠.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잖아요. 모인다고. 이제 모일 때 봐봐요. 모이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이평선이 꺾기 시작해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되는 거지. 이건 장기적 추세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실은 여기 시점부터는 매수가 들어가는 거, 여기 지금 2021년도에 매수가 들어간 거 자체가 에러죠. 에러. 전체적인 추세를 본다라면 종목에 대한 포인트는 다르더라도 에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매도 대형주나 이 대형주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 사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제가 이때 뭐라고 했어요? 대형주는 파는 시점이지 사는 시점이 아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보실 때도 장기 추세를 전환시키는 포인트를 볼 때는 그렇게 가셔야지 돼요. 지금 이거는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삼성전자는요. 근데 요런 자리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뭐 특별하게 저거 한 거 없었잖아요. 근데 이미 여기서 뭐가 꺾였어요? 122 이평선. 그럼 뭔가 수상한 거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올라왔지. 근데 장기 이평선이 이제 어떻게 되고 있어요? 꺾였잖아요. 꺾이고 있다고. 그럼 여기 매도가 들어가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도가 들어가거나 매수를 안 하거나. 네. 그런 식으로 돼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격이 이제 아래로 떨어지죠. 떨어지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요. 이럴 때는 바닥에 산다는 심정으로 매수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많이 사면 안 돼. 왜냐면 아직 하향 곡선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돌리고 있죠. 조만간 삼전이 반등을 한다. 조만간 삼전이 반등한다는 것은 뭐예요? 시장이 반등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까지 말을 해줘야지 아는 겁니까? 네. 왜 시장이 바닥으로 가는지, 그 다음에 수급이 왜 들어와서 저렇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 돼요. 지금 시장이 오늘 안 오르고 내일 안 오르고 뭐 한 일주일 동안 조정을 받는다. 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가 중요하잖아요. 저거는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모여서 시작하는 거다 생각하면은요. 이제 돌린다 생각하면 이게 돌아선다 생각하면 이거는 한 달짜리 두 달짜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상당히 오랜 시간을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올 한 해 동안에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준비는 이미 작년 말부터 했었어야 돼. 작년 말에 제가 특강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하시라고. 네. 그때부터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올 1분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죠? 네. 올 1분기까지 준비하시는 데 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강의를 살펴보시라고요. 강의가 돈을 받는 강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물론 이제 광고 뭐 붙어가지고 뭐 될지 모르지만은 돈 받는 강의가 아닙니다. 100번 든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 집 찾아가가지고 100번 들으셨으니까 너 뭐 돈 내놓으시오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 가정 방문 안 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삼성전자는 팔아야 돼. 팔면 안 돼. 이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이렇게 저점대에서 다 팔으라고 그랬단 말이지. 삼성전자 이제는 팔아라. 이제는 사면 안 된다. 이제는 하지 말아라. 물론 삼성전자 하라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네. 떠는 끄떡 없잖아요. 뭐 삼성전자 4만원에 가면 사겠습니다. 뭐 더 떨어질 겁니다. 삼성전자가 그게 떨어지면 주가는 더 바닥나는 거 아닙니까? 이 주가가 이 정도 내려와서 이제 뭔가 터닝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매도하시면 안 돼요. 지금 당장 안 올라가고 또 뭐 불국의 시간이 오더라도 팔면 안 되는 거지. 여기서 보세요. 주가가 또 떨어져.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여기 6만원까지 또 떨어졌어. 그러면 또 이상한 얘기 나오겠죠. 그건 또 사라고. 많이 사지 말고 조금씩 사면 되잖아요. 조금씩. 아, 난 살 여력이 없는데요? 그냥 들고만 있어요. 그럼 들고만 있으세요. 삼성전자가 이게 바닥이면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아무리 못 먹어도 여기까지 8만원 뭐 근처까지는 가지 않게 7만원대. 지금 증권사에서는 8만원 계속 얘기하던데 적어도 뭐 7만원대 초중반은 넘어가지 않겠냐 이거지. 그럼 뭐 이게 뭐 밖에 나가서 소주 한 잔 먹을 거 가지고 그냥 삼성전자 한 주 사고 그렇게 모아놓으시면 되잖아요. 배당도 잘 준다는데. 특히 올해는 또 삼성전자가 배당을 결정하는 해잖아요. 특별 배당이 이번 연도에 나올런지 안 나올런지 모르지만 지난번 2020년처럼 특별 배당 나온다 이지랄 떨면은 하반기에 달려버린다고. 하반기에 달려버리면 그때 2020년도 기억하시죠? 요때 1월달에 주식을 사셔가지고 9만원에 들어오면서 특별 배당 먹으려고 들어왔어요. 히히히. 배당 안 나옵니다. 이거 언제부터 달린 거예요? 11월부터 2달간 땡겨버린 거잖아요. 6만원부터 그냥 9만원까지 50% 올랐잖아. 50%. 이게 올해에 있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올해 지금 어디 요연자리 통과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청사진을 그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희망을 품고서 막 그냥 뭐 몰빵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네. 삼성전자가 그러한 위치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위치에 와 있다는 것은 시장이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항상 매수 이야기가 TV에서 나오고 막 그럴 때는요, 이런 단기 고점들이야. 그러면 여기서 또 물려가고 사람들 털려가지고 그럼 그렇지 젠장 그러고 팔아먹는다고. 그렇게는 매매하지 마시고요. 삼성이든 뭐든지 간에 많이 오른 상태에서 매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아유 그지간 이거 봐봐 지난번 이럴 때 막 보면 얼마나 엿 같았어요. 진짜 엿 같았잖아. 엿 같다는 게 딱 맞지. 엿 같다. 딱 엿 같은 거 아닙니까? 아유 뭐 그냥 실적도 엉망이래요. 개판이래요. 근데 삼성이고 하이닉스고 다 그냥 뭐 난리예요. 그랬는데 난리고 나발이고 간에 뭐 주가 그리고 더 쳐 올라가는데 뭐 주가가 올라가는데 뭐 어쩔 거요. 응? 그냥 기차를 못 내렸어요. 나도 옛날에 그런 적 있어요. 기차 졸다가 기차 못 내려가지고 그때 택시비 2만원 날렸지. 네. 그거 중간에 내려가지고 그 건너편에서 다음 기차 타고 오셔도 되긴 되는데 그러려면 또 시간이 너무 아깝긴 하시겠다. 그죠? 집에 언제 가신대 그래서? 네. 근데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저기 뭐야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이 기억해 보세요. 이거 여기서 매수가 우리가 샀단 말이야. 64,000원에
왜 샀을까? 이때 뭐 생각해봐. 그지 같다는 얘기 계속 나왔잖아요. 그지 같다는 얘기 나왔잖아. 그러니까 저거를 한번 생각해 봐봐요. 시장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누고 다중바닥으로 횡보할 수도 있는데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여기 요 시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시기는 뭐가 문제였냐면 리먼 사태, 유동성 공급, 그 다음에 회복이었어요. 회복이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유럽이 회복이 안 됐어요. 그리스 디폴트, 뭐 브렉시트 얘기 나면서 여기가 경제지표가 회복된 게 요때부터예요. 2016년도부터인가? 네. 유럽은 계속 경제지표가 엉망이었어요. 미국은 회복이 됐다, 뭐 주택지표 회복됐다 얘기가 나오지만 다 엉망이었거든. 그래서 이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니까 주가가 그때 올라가기 시작했다가 뭐 무역 분쟁이나 지랄인가 한다고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제 저거 나왔잖아요. 코로나 나오면서 주가가 폭락한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지. 이거는 지금 그런 상황은 다르죠. 지금은 뭐 때문에 떨어진 거요? 지금은 경제가 망가져서 뭐 금융위기가 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되돌림 이것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물가가 올라가서 금리를 너무 높였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네,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갈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경제지표가 다 위로 올라가 있어요. 이때는 50이 기준이면은 막 46, 40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58, 60 막 이러니까 기준점보다 올라가 있어요. 경기가 이때는 안 좋았고 지금은 할만해 라는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장기로 누울 확률은 많지가 않아요. 요거는 회복 기간을 오래 잡은 거죠. 유럽이. 지금은 유럽이랑 이런 데는 다 지금 경제지표 다 좋아요. 미국은 주택지표 지금 다 정상이에요. 물가만 잡히면 끝나는 거야. 물가만 잡히면. 여기처럼 오버한 구간만 조금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근데 슬슬 좋아지게 될 거고요. 지금 이 오버한 구간도 결국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요. 하나의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보통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고 보세요. 2011년도에 주가가 이때도 삼성전자 슈퍼사이클인이 지랄이니 해가지고 막 주가 미친듯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주가 떨어졌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더 올라갔죠. 그냥 지나고 보면 뭐 작은 언덕이야. 엄청나게 올라간 것 같은 2003년도부터 여기 엄청난 대세 상승량도요. 그냥 뭐 지금 보면은 저 밑에요. 그냥 2000포인트도 안 되는 그냥 꼬꼬마요. 꼬꼬마. 뭐 1000포인트도 안 되는 그런 시기였어.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보이지도 않아. 이것도요. 지나고 나서 이제 많이 지수가 5000포인트 가면은요. 아유 야 3000포인트 할 때도 있었어. 그런 얘기 나온다고. 야 3000포인트 나올 때도 있었어. 야 지금 뭐 4000포인트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니야. 5000포인트 뭐 야 이 정도면 좋은 거지. 막 그때 저 정도 하면 똑같은 얘기 할걸? 야 그때 3000포인트 그때도 있었거든. 왜냐면 이건 다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시장을 얼마만큼 잘 끌고 가느냐에 대한 부분인 거죠. 응? 수익으로 전환이 되고 손실난 종목의 수익을 전환이 되고 그게 지금 벌써부터 발생이 되기 시작되면 난 정말 좋은 걸 생각해요. 왜냐면 시장이 아직 시동도 안 걸었어요. 그냥 차 타고 가려고 이렇게 차 문 열고 자리에 앉은 거야. 그런데 벌써 수익이래. 그러면 시동 걸고 차 출발하면 얼마나 빨리 가겠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은 그런 거예요. 원격 시동을 걸어 놓은 거지. 추운 겨울날. 어떤 사람은 차에 가가지고 차에 문이 얼어가지고 그거 이렇게 벅벅 긁어내고 앞에 유리에 성에 낀 거 다 긁어내고 그러고 앉아가지고 시동 걸어놓고 한참 냉간 시동을 하니까 이제 그 엔진 공해 좀 시키고 이제 예열 좀 시킨 다음에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는 원격 시동을 딱 걸어놓고 딱 차에 타니까 바로 훈훈해. 바로 출발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5000포인트 가능하죠.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1년 후에 와가지고 야 성투사 5000포인트 간다고 네가 연초에 얘기했는데 왜 안 가냐? 올해 간다고는 안 했다. 네, 올해 간다고는 안 했어. 네, 올해도 갈 수가 있겠지만 올해 간다고 보는 이거는 이런 미친 상황이 아니면은 힘들어요. 이거 이때는 가능했지. 이때는 100%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500이니까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면은 5000 가능하지. 이건 아니야. 네. 근데 뭐 어느 천년이라고 얘기하면은 사실 주식하면 안 되지. 그죠?
1000년까지 가지 않습니다. 네, 어차피 우리가 1000년도 못 살겠지만, 네,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지 않아요. 뭐, 그, 다우지수 같은 거 보면 되잖아요. 그 다우지수하고 우리나라 지수하고 뭐 또 다르다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우지수는 여기 뭐, 예? 3만 6천? 3만 6가 가는데 얼마 걸린 것 같아요? 이때 얼마였어? 10,000포인트도 안 됐어? 더 쉽게 얘기해서. 이게 뭐 2000포인트 때, 우리랑 주식 똑같은데, 이게 1990년이네요? 89년이네요? 네. 요때 우리랑 비슷하네요? 1990년. 90년. 그 10년 후에 어디까지 갔어요? 2000에서 이거 망갔잖아. 2000년에요. 뭐 어느 천년이고 그런 거 없어요. 중간중간에 미친 조정들이 나올 수 있지만은 그러면 또 기회로 삼아서 또 올라가는, 더 올라가는 거고, 또 떨어지면 또 올라가는 거. 이게 계속 이 시장은 계속 이렇게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눈앞에 거 보면은 그지 같고 열받고 뭐 그렇지만은 이거 차트 길게 놓고 봐봐요. 뭐 얼마 되지도 않았어. 여러분들 1990년도에 주식 투자 안 하셨겠지만 2000년도에 했을 거 아니야. 2000년도 안 했어요? 이때 만이었어, 만. 우리는 2000년에 주가 몇이었어요? 우리는 2000년도에 500포인트쯤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 투자하라는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2000년도에 우리는 몇 포인트였어요? 500포인트였잖아. 지수 코스피 500포인트. 더 낮을 때 275. 500포인트가 이거 6배 상승했잖아요. 2000년 20년 지났어요? 흥분하지 마시라고. 시장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가가 올라갈 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주가가 올라갈 때 더 간다 더 간다 더 간다 불쏘시개처럼 막 하는 거는, 이거는 미친 짓이야. 주가도 마찬가지야. 최근에 이런 단기 상승도 조정이 꼭 필요한데 그냥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건 비정상입니다. 무조건 터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거품 쳐넣은 것들을 싹 죽여버려야지만 얘들이 간다고요. 독하게 들어간 거지. 왜냐면 개인들이 이쯤이면 털겠지 싶었는데 안 털어가지고 한 번 더 죽였잖아. 근데 안 털어가고 또 죽였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달라붙어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이제부터 사기 시작하잖아. 작년 여름부터 사기 시작해요. 이제 개인들 물량이 이제는 다 털어. 지금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개인들은. 그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와이프나 남편한테 가서 주식 투자하게 5천만원만 내놓으라 그래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일 아침부터 못 보는 거야 우리? 남편한테 가서 주식하기 5천만원만 내놓으라고 해봐요. 그럼 이게 미친. 네, 와이프한테 가면 뭐라 그래? 당장 쫓겨나지. 야! 그러면 쫓겨난다고. 지금 시장 그래요. 근데 이때는 어땠어? 이때는요, 손잡고 주식 투자를 갔다고. 손잡고 주식책 사러 서점에 갔다고. 이때 서점 가보셨어요? 가끔씩 서점에 한번 가보세요. 주식책 엄청 많은데 그 안에 부부 연인들 코인 때도 그랬지. 막 그냥 와가지고 그냥 막, 네, 자기도 한번 해볼까 우리도 한번 해볼까 뭐. 네, 주식은 언제나 하셔야 돼요. 1000대도 하셔야 되고 2000대도 하셔야 되고 3000대도 하셔야 되고 나중에 더 올라가서 4000대도 하셔야 되고 5000대도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늘 하고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거를 잘 참고하시고. 네, 2000포인트라는 것도 진짜 한때는 꿈의 수치였었어요. 이 당시에 2003년도 제가 전문가 처음 할 때가 2003년 2004년 요때인데요. 요때 지수가 1000포인트가 안 됐거든요. 뭐 맨날 700포인트 800포인트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냥 코스닥 지나갔고 막 테마주 움직이고 막 이런 지수가 뭐 그냥 형편 없었어요. 근데 이게 2000포인트를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오오 하다 보니까 가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몇 년 걸렸어요. 이게 대세 상승장이었어요. 이때 조선주부터 해가지고 막 엄청난 해운주들 막 호황 엄청 일어났잖아요. 이때 대세 상승장이었어요. 그런데도 몇 년 걸렸다고. 2배 뛰는데 1000에서 2000 가는데요.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큰 상승이 오고 나면 조정이 독하게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회복을 시켜주죠. 상승, 하락, 회복, 하락, 회복이 나옵니다. 그게 계속 커가는 부분이에요. 애들이
어릴 때 먹을 걸 많이 먹고 살이 막 찌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파. 살이 쭉 빠지면서 키가 쭉 큰다고. 그래서 애들이 아프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키 크려고 아픈가 보다 그러지 않아요? 이게 너무 할머니 같은 얘기야? 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네, 그러잖아. 그것도 이게 막 먹어가지고 살이 이게 퉁퉁하게 찌면 또 아파가지고 드러눕다가 또 이제 살 쪽 빠지고 키가 또 쭉 크고. 네, 똑같은 거예요. 살찌면 빠져야 돼. 올라가면 빠지는 거예요. 나중에 수익 많이 난 다음에 들키세요. 일부러 들켜. 주식창 이게 켜놓고서 수익 많이 난 거 딱 읽고, 여보 이거 뭐야? 그러면은 네가 하지 말란 거야. 그러면서 돈을 팍 던져버려. 네, 그러면 되는 거야. 네, 네가 하지 말래서 했더니 대박 났어. 고마워. 뭐 이렇게. 네, 곧 옵니다. 네, 그때도 그랬어. 저기 리몬 사태 때도요. 네, 내가 지금 똑같은 얘기 또 해준 적이 있었어. 이런 그 당시 하셨던 분들도 아유 뭐 남편 몰래 하고 있어요. 뭐 조심하게 하고 있어요. 걸리면 큰일 나요. 뭐 이런 분도 있었는데, 내가 그때도 그 얘기했지. 잘 기다렸다가 내 돈 벌어서 돈다발 던져줍시다. 네. 다 돈다발 던지고 나왔을 거야 아마. 네. 이거 뭐 그냥 갖고만 있어도 수익인데 뭐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는요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시간의 문제 아시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시간을 잘 투자하느냐 잘 녹이느냐에 따라 달려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뭘 실감나요. 실감나기는 다 이건 그 경험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네. 연기야 연기. 에헴, 책에서 본 것들 그냥 따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서 의심하지 말고, 또 의심이 들 때는 조금 멀리 보는 연습도 자꾸 하세요. 멀리 보면 괜찮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 건데? 그래서 지금까지 뭐 시장은 어떻게 되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느냐고, 또 내가 매매를 할 때 너무 서두르지 않았는지 그런 반성을 계속 하셔야지 돼요. 저는 뭐 매매를 할 때 뭐 하루에 매매 안 할 때도 있고 매매할 때도 있지만, 뭐 그 종목 하나 살려고 아침부터 계속 째려봐요. 뭐 또 보면은 여러분들 저를 못 보니까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계속 쳐다본다고요. 계속 쳐다보면서 지금 타이밍 어떻게 되지? 그러면서 뭐 매수 포인트, 해기스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네, 매수 포인트 같은 경우는 분봉상에서 딱 찍어 올라갔을 때요. 그래서 요때 자 조정 나올 것 같아 싶으면 그때 문자를 보내요. 자 얼마 이하로 매수하세요. 그러면 주가가 떨어진다고요. 그럼 떨어질 때 매수가 후루룩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랬죠. 성추자 주가 사면 물려요. 7,500원 감사합니다. 네, 이게 다 그게 있는 거예요. 올라갈 때 문자가 나가면 여러분들 올라가는 거 못 쫓아가요. 더 비싸게 산단 말이야. 그래서 내려갈 때 문자가 나가야지 더 싸게 사는 거야. 그게 다 이런 깊은 뜻이 있는 건데 또 이거 모르겠지 아마. 네, 그 말해도 몰라. 네,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자 그럼 지지선 때까지 해가지고 요 구간에서 매수가 돼요. 그다음에 주가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 것들을 계속 계산하고 체크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뭐 매매에 있는 포인트를 드리고, 시세를 크게 보는 것은요 항상 이제 차트 돌려보시면 돼요. 돌려보면서 흐름들을 계속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 뭐 짧은 어떤 대응을 보실 때 분봉으로 보면서 막 대응하시는 것들은 이제 매매 포인트 잡을 때 얼마 좀 유리한 가격에 좀 사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는 거고, 내가 이 주식을 계속 보여도 되는가, 내가 지금 계속 하는 게 맞는가라는 것은 큰 그림 보고 가세요. 그럼 나는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나 주식 안 할래요. 이건 난 너무 아쉬운 것 같아. 너무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마라톤을요 42.195를 뛰는데 41km를 뛰었어. 이제 1.2 뭐 이거 더 1.2km만 더 뛰면 돼요. 근데 아우 나 힘들어서 안 할래요. 이것만 더 뛰면 되는데 힘들어서 안 할래요. 41km는 이제 죽자 사자 뛰어왔는데 왜 여기서 그만하는겨? 나 같으면 이를 악물고 더 하겠다 얘기요. 돈을 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을 그냥 잘 붙들기만 해도 된단 말이에요. 살아있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라니까. 살아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살아만 있으세요 그냥. 아니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만 있었는데도 계좌가 좋아지고 있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살아만 있었더니 계좌가 더 나빠졌어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살아만 있지 않았을까 그런 사람들은. 왜냐면 자꾸 뭔가를 하려고 움직였겠지. 늪에 빠진 상태에서 구조대를 기다리지 않고 자꾸 이렇게 발차기를 하면서 더 밑으로 빠지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좋아졌을 거야.
이것만 되는 거예요. 금방입니다. 2700만 가면 여러분들 부정문자는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없을 거예요. 그럼 그때서야 이제 뭔가 준비하려고 막 그런 사람들하고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여러분들하고 누가 더 앞서가겠어요? 그건 뭐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미리 이제 운동화권 다 쫄라매고 이제 막 뛸 준비 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막 뒤늦게 와가지고 옷도 안 갈아입고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같이 뛰자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먼저 달려나가는 거지. 이게 준비를 하고 있고 시장에 살아남았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저런 포인트까지 살아남으실 수 있잖아요. 저 정도 괜찮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실 주식 걱정할 그런 짬밥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시장 걱정할 짬밥은 아니잖아. 그잖아요. 어? 이제는 그런 걱정할 짬밥 아니지. 이거 뭐 횟수로 그래도 아무리 손해만 보고 아직도 초보라고 하지만 그래도 2년을 버텼는데 이제는 그런 짬밥은 지금 군대로 쳤으면 이미 제대했어. 말년 병사란 말이요. 말년 병장 이제 제대했다고. 그런 짬밥이 아닌데 이제 뭐 아직까지도 그렇게 이등병처럼 그러면 안 되지. 그죠?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언제까지 네? 빵야 탱크 꽝꽝 그러면서 전쟁을 할 거요. 진짜 총 쏘고 해야지. 그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들 그걸 실천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힘든 것들은 다 보상받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꼭 생각하시고요. 너는 나의 꽃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우리는 방송을 종료할 겁니다. 왜 이제 왔어요? 방송 끝났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니요? 방송 다 했어요. 이제 오늘 끝난 건데. 녹방 들으세요. 자, 그리고 내일까지가 저거 이벤트 마감 날인 거 아시죠? 네. 네, 또 광고를 안 하려고 했지만 광고를 안 할 수가 없네 또. 아이 참. 뭔 이벤트라고 했지? 앵콜인가요? 설 특집. 설 뭐 앵콜 이거 내일까지래요. 요게 제일 싸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싸니까 하란 얘기가 아니라 특강이 2월달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2월달에 특강을 할 건데 특강을 하고 나서 연장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싸. 그래서 난 특강하고 뭐 하고 해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요걸 그냥 이용하세요. 이게 제일 쌉니다. 네. 근데 나는 특강만 들을 거야 하시는 분들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특강 나올 때 공지 나올 때 그냥 특강 이용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특강 말고 이거 토끼가 근데 왜 되게 좀 저거 하다. 이 새끼가 표정이 되게 좀 건방진데? 뭔가 되게 좀 각오를 한 토끼 표정인데. 아무튼 요게 제일 싸요. 요게 제일 싸니까 요걸 계속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특강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분들은 요거를 미리 등록해 놓으시면 좀 되는 겁니다. 특강은 3개월에 이 계산해봐요. 139만원이거든요. 그 계산 그거 할 때 보면 3개월에 139예요. 그러니까 이걸 나눠봐. 139 나누기 3은 46만원이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네, 비싼 건 아닌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해요? 80만원에 2개월이잖아. 이건 4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싸다고. 이게 싼 거예요. 그래서 이거 특강 때 연장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싸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한번 고민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내일 마감이니까 그거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요. 아니야 난 특강만 들을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다렸다가 특강을 들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아마 2월 다음 주네요. 다음 주쯤 되면 아마 공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공지 보고 그때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지금은 2월 14일로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면 공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특강만 들으셔도 돼요. 네, 특강만 들으셔도 되니까 특강만 들으실 분들은 그냥 준비하시면 되고요. 특강을 포함을 해서 네, 조금 더 길게 하실 분들은 이 이벤트를 이용하세요. 나중에 특강하고 나서 아우 나도 그때 할 걸 라고 생각하시면서 또 하시면 그래도 얼마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비싼 게 거식이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요게 기회가 좋을 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케팅까지 다 끝났어. 우님 지금까지 욕했는데 방송 끝날 때 혹시나 하고 녹방 들으러 오셨죠? 네. 녹방 들으러 오셨는데 방송하고 있어서 깜짝 놀랐을 거야. 끝났죠? 네. 들어가시고요. 푹 주무시고 네. 푹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녹방 들어보세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뵐게요. 내일도 무방 있어요. 아시죠? 내일 13시? 14시. 14시 무방 있으니까 내일 또 뵐게요. 네.